베버 신부는 노동은 부의 원천이면서 또한 인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노동하는 사람의 삶은 고귀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중심에도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버 신부는 자신이 아프리카 등의 다른 선교 지역에서 그토록 가르치고 설파했던 베네딕토 성인의 노동의 정신이 한국인의 삶 속에 이미 실현되어 있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수학의 계절입니다. 수확을 마친 농민들이 흥겹게 춤판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베버 신부는 일본 식민주의의 폭력성 앞에서 아름답고 고귀한 한국의 공동체 문화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수를 끝내고 흥겹게 춤을 추는 농부들. 하지만 나라는 이미 빼앗기고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랑의 기록이면서 또한 연민의 기록입니다. 베버 신부는 한국의 농경 문화에 주목하면서 특히 품앗이라는 노동 형태에 매료됐습니다. 그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문화가 잘 보존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버 신부의 관심사는 참 다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인의 신발에 관한 자신의 독특한 관점을 꼼꼼한 영상에 담아 조용조용 들려줍니다. 베버 신부는 특히 민중의 신발이었던 집신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집신과 일본인의 신발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발에 딱 맞는 집신을 신고 다니는데 이것은 우아한 걸음걸이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에 일본인은 엄지 발가락을 끼워 넣는 끈에 매달린 나무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이것은 질질 끌리는 느린 걸음걸이를 강요한다. 어떠세요? 참 재미있는 비교죠? 베버 신부는
한국인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집신을 만들 줄 아는 것을 보고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손재주에 감동합니다. 절제된 품격, 어느 하나도 눈을 방해하지 않는 소박한 문양, 아무것도 보태거나 뺄 것이 없다. 이번엔 옹기 이야기입니다. 베버 신부가 옹기에 주목한 데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초기 가톨릭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100년이 넘는 참혹한 박해 시대, 많은 신자들이 재산을 뺏기고 고향에서 쫓겨난 뒤 산속에 숨어들어 옹기장이로 살아갔습니다. (1911년) 1차 방문 때 베버 신부는 경기도 수원 근처에 있는 박해 시대 신자들이 모여 살았던 옹기장이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마을 주변에는 거대한 가마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베버 신부가 직접 등장해서 가마의 모양을 그려가며 설명합니다. 가마 안의 모습을 보여주기 힘드니까 그림을 그려서 묘사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컴퓨터 그래픽에 해당된다고나 할까요? 그의 묘사는 놀라울 정도로 자세합니다. 마을 변두리에 옹기 가마가 길이 25m, 폭 2.5m 정도로 완만하게 경사진 언덕처럼 쭉 뻗어 있었다. 긴 가마의 아래쪽 입구에는 불을 지피는 곳이 있었다. 지붕에는 30cm 간격으로 굴뚝이 설치되어 있다. 이 굴뚝은 막을 수도 있고 동시에 열 수도 있도록 장치해 놨다. 베버 신부는 옹기를 제작하는 전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잘 말린 옹기를 가마 안에 차곡차곡 쌓고 있네요. 빚어진 옹기를 가마에 채워 넣으면 이제 불이 지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불 떼는 일은 5단계로 나뉘는데 꼬박 나흘 동안 계속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아궁이와 굴뚝을 완전히 밀폐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가마가 식도록 사흘을 더 기다립니다. 박해 시대, 신자들은 옹기를 장에 내다 팔면서 좀 더 쉽게 읍내로 들어갈 수 있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베버 신부는 옹기야말로 초기 가톨릭 신자들의